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연말도 거의 끝이 보이고요. 연초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알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 주유소 2부도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월요일 2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주유소 2부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이번 마지막 주네요. 연말도 함께 월요일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연말이고 연초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은 새해 계획 같은 거 혹시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새해 계획이요? 네, 뭐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겠다든지. 바닥줄을 이제 잘 찾아서 이제 제2의 후성과 제2의 주성 엔진을 찾아야죠. 제2의 후성과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을 찾는 것이 나의 새해 목표다. 그렇죠. 작년에서도 또성, 후성, 맞아요. 후보지, 그리고 후성 다음에 주성이다. 뭐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 갔어요. 지금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다 갔는데 내년 새해에서도 그런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안 나오냐면 시장 폭락할 때, 하락장일 때. 근데 하락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만 살아있으면 그런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항상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서도 그런 종목을 찾아야겠죠. 저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맞추면 엄청난 그 재미와 희열과 역시 이번에도 갔구나. 뭐 이런 이제 보람감을 느끼게 되는데 네. 내년에서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후성과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2021년을 뜨겁게 달궜던 만큼 2022년에도 새롭게 핫 데뷔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새해를 함께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혹은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을 좀 앞두고 역시나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코스피 지수는 3,000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연말 증시야 늘 뭐랄까요? 그 거래량도 좀 말라 있는 모습이고 늘 루틴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뭐 예상대로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잔잔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내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하진 않습니다만 좀 전에 도지은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배당락인 29일 날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흔들려요. 원래 배당락일은 아침서부터 개파락이 떨어집니다. 배당을 줬던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 날 도로 배당을 먹은 것만큼 떨어지는 경우들이 흔한데 일단 개파락이 떨어진 이유에서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을 주거나 뭐 설사 흔들리더라도 내년 연초에서는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는 흐름으로 바뀌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아닌데 이제 배당이 작은 애들이 있죠. 걔네들도 덩달아서 같이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린 폭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배당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락 때문에 흔들린다고 했을 때,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지수가 뭐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잠깐 2,950이나 뭐 세게 빠지면은 뭐 하루 이틀 더 빠져가지고 2,900까지 밀린다. 그러면 IT 부품주들을 싸게 저점 매수 하시면 돼요. 시장이 흔들려서 같이 덩달아 떨어지면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데 쉽게 안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성 엔진부터 해가지고 뭐 파트론이라든지 수급이 좋은 애들은 떨어질 생각도 잘 안 하고 고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그렇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서 가져가야 될 종목이었는데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살라 그랬더니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 계속 올라가갖고 도망가갖고 못 샀던 애들 쫓아가지 말고
배당락일 날 흔들리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뭐 지수는 그냥 잠잠히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냥 강보와 약보합에서 뭐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은 그냥 뭐 늘 있었던 연말 분위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뭐 간혹 가다가 내년장에서 만약에 크게 빠지려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유럽 신용위기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그 전에 뭐 그리스 신용위기 이런 얘기가 있을 때에서는 연말장에서 계속 급락을 하고 연초장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연초장에서 들어주겠지 했는데 연초장서부터도 내리 빠지는 그런 이제 약세장이 있을 때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히 그런 큰 악재도 없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밀리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죠. 바로 이제 그 치료제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거의 그런 이제 급락하는 흐름과 양상이 좀 다른 잔잔한 연말장이 좀 예상이 되니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장이 열리는데 그거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미 장은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번 주 오늘 장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래도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뜨고 있으라는 얘기죠. 혹시나 좋은 종목들이 물론 주성엔지니어링이 20% 급락할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떨어지게 되면은 싸게 사는 이제 기회를 사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떨어질 거여서 주성엔지니어링 말고도 얼마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로봇 관련주 뭐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로 인해서 좀 이따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로봇 관련주로 인해서 레이더, 라이다, 핸드폰 그 카메라라든지 이런 이제 쪽들도 잘 보셔야 되고 내년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내년에서는 좀 많이 보셔야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장을 잘 그러니까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장을 잘 기대하시는 거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는 늘 이제 예정되어 있던 이벤트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배당락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내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략으로 함께 덧붙여 드렸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신의 한 수, 이정수 혹은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강의 내용을 오늘 또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오늘 강의 내용은 주제가 뭔가요? 이제 연초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1월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못 봤었기 때문에 좀 종목 위주로 좀 더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도 1월 효과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 왜 내년에서는 저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주식에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IT 섹터가 만들어지거나 코스피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모양들이 나쁘지 않아요. 뭐 급락할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올해만큼은 1월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하고 좀 이따가 뭐 주식 복귀도 하고 그다음에 숙제 종목도 보고 하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1월 효과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보면은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유가 없어도 호재가 없어도 뭐 그냥 막 올라가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요때에서 연초장에서 1년 중에 수익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달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읽어보면 특히 중소형주의 초과 수익이 1월 중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이유 없이 강세나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주시장에는 계절적 일회 현상이라 부르는데
계열적 일회 현상에는 월별 효과, 월중 효과, 일별 효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들 이유 없이 막 뚜렷하게 막 이유가 없는데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런 효과들이 월별 효과, 월중 효과, 일별 효과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각국 증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이 1월 효과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도지훈 앵커님도 아까 오프닝 때에서 1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증권사나 아니면은 많은 채널들에서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럼 잠깐 차트로 넘어가서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평선들을 보게 되면 5일선, 21선, 60일선이 모여져 있죠. 그리고 위에 121선과 241선을 일단은 얘네들 아직 역배열로 되어 있지만 60일선, 21선, 5일선이 지금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 이게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차츰 상승을 하다가 121선과 241선을 끌어내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가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의 주가 평균값입니다. 매일같이 가격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5일을 5로 나누면은 주가 평균 가격이 나오겠죠. 그거를 5일선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속 평균 가격을 계속 더하다 보면은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평선들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내려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은 선이 5일 이평선이 되는 거고요. 60일선도 마찬가지.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평선들이 모여지게 되면 이건 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펴지면 모여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역배열 같은 경우는 역배열로 있다가 지금 이제 정배열로 돌기 위해서 지금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치면서 다시 올리면은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1월 달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N자의 목표치를 가지고 어쨌든 1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만약에 1월 효과의 모양이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1월 효과라 나올 수 있다라는 차트 모양이 여기다. 10월 정도에는 모양이었다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들이 난잡하죠. 21선하고 60일선하고 5일선을 모아놔야 되는데 모으질 않았어요. 정배열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급등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서 만약에 10월 같은 이날이 이제 지금 12월 달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1월 효과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 차트 모양인데 지금은 이평선들을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제가 하는 얘기가 이평선들이 모여져 있는 여기는 안 모여져 있는 여기 60일선 따로 놀고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요. 따로 놀고 있는데 이제는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게 되면은 정배열로 돌리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나와주니까 1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식 역사상 1월이 종목의 고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에 그 종목이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1월을 맞이한다,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요, 걔네들은 거꾸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왜 떨어지고 있느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자, 셀트리온. 제가 올해 1월 달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제약주들. 이유는 바닥에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월 효과의 효과를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바닥 권역에 있어야지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닥 권역이 있었을 때에서는 얘도 160%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간 애들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마찬가지. 지금 12월 달, 1월 달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쪽은 1월 효과에 힘을 받고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아직 남아있는 애들은 1월 달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은 좀 조심하셔라 라는 거랑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달서부터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저점을 통과하면서 얘네들이 상승을 하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닥주들의 특징인 거고 이거 넘어가고요. 자, 펄어비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닥 자리에서 이게 지금 253%가 올라갔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죠. 자, 펄어비스. 작년에서
이렇게 바닥자리를 다지고 있다. 매도 마찬가지 이평선들이 모여 있죠. 모여 있다가 이때 작년 4월 달쯤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닥에 있다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펄어비스도 그랬던 종목이었고 작년 5월 20일에 추천했었네요. 그리고 게임빌도 바닥에서 26,000원대에서 얘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659%가 올라갔는데 컴투스 홀딩스 이것도 작년에서 추천했던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요런 모양으로 지금 있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생하면서 안 움직이고 힘든 종목들이 왜 힘드냐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도 만약 2018년대 공략을 했다. 6만 원대 공략했다가 코로나 때까지 17,000원까지 빠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서도 반등주 26,000원 반토막 이상이 나니까 힘들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소비주들이 이래요. 반도체 섹터에서도 OLED 장비주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몇몇 종목들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애들은 여기 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더 이상 막 초급등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쯤에 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애들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뭐 어느 정도 빠졌던 부분에서 다시 뭐 30%, 50% 올라갈 수 있는데 수급이 좋은 애들은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2015년도 8,000원대하고 2016년도 10,000원대에서 서울경제TV 바로 여기 옆에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제가 실전 매매 정수하면서 이거 추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차 전지 봐야 된다 하면서 바닥이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후성을 그때 당시도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지금은 비싸서 얘기를 잘 안 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올해 작년에서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그래서 작년에 상담하고 올해도 상담해 줄 때 이거는 다시 올라갈 거다. 신고가를 다시 갈 거다. 여기서 상담을 해드렸었죠. 이유는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대장은 대장인데 그 대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신규 매수,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셀티리온하고 똑같이 대잡이 걸립니다. 제가 셀티리온도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식은 좋은데 공략하면 안 된다. 이제 쉽지 않다. 해갖고 지금 반토막 났죠? 원래 다 그래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좋으니까 개인들이 사줄 거고 세력들은 열심히 팔아먹겠죠. 왜 좋으니까. 누가 사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사주지 마세요. 왜 뭐하러 사줘요, 그걸. 셀트리온 제약도 이때 당시 막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사갖고 안달이 났었죠. 더 급등할까 봐. 결국은 고점 치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건들 생각하지 말고 사는 방법은 저점 대비 고점 중에 딱 그어요. 그리고 허리를 뚝 잘라서 반토막 났을 때 거기서부터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그 밑으로 이 허리를 뚝 잘라는 자리부터 해서 밑으로 사면은 웬만하면 안 물립니다. 이왕 사더라면 여기보단 낫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자리는 원래 처음 자리죠. 이쪽 처음 자리인데 이 처음 자리는 언제 내려오냐면요. 시장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거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거나 전 종목이 그냥 막 무너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1000이 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물론 저번엔 1500까지 떨어졌지만 막 1500, 막 1000, 막 이렇게 깨지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나 원래 자리로 리셋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때는 장난 아니죠, 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반토막 나고 또 들어가자마자 또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반토막 일주일 만에 나죠, 이런 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안 좋은 그냥 돈을 넣는 순간 무슨 사탕 그 솜사탕 녹듯이 사르륵 녹고 또 1억을 넣으니까 사르륵 녹아갖고 1,000만 원 남고 또 1억 또 넣었더니 또 사르륵 녹고 또 1,000만 원 남고 엄청 무서운 장. 그런 장에서는 원래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로 넣어도 1,000만 원씩 그러니까 9천만 원 사라지고 1,000만 원 남고 또 그 다음 주 또 1억 넣었더니 9천만 원 사라지고 또 1,000만 원 남고 이것도 언제까지 빠져 또 넣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장이 가끔씩 나와요. 완전 폭락장. 그런 장에서는 이게 진짜로 일로 내려오는데 그런 장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조정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점하고 고점을 딱 그은 다음에 허리를 뚝 자르고
그 이하에서 저점 매수하면 정상적인 장에서는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듯이 억 단위로 넣었는데 9천만 원 사라지고 사르륵 녹고 일주일 만에 이런 이제 폭락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에서는 절반 중심 조정받았으니까 한번 사봐야지 사봤자 녹습니다. 이 녹는 게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빨리 녹는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더 떨어지면 예를 들어 25,0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재밌는 건데 25만 원에서 반토막 나려면은 12만 5천 원까지니까 요까지 떨어져야 반토막 나는 거죠. 근데 25,000원에서 반토막 나면 12,000원인데 여기서 이만큼. 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자, 반토막 나는데 얼마나 이 차트가 착시가 있는데 50%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25만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빠지려면은 이만큼이 빠져야 돼요. 엄청 많이 빠지죠. 여기서 이만큼 폭까지 빠져야 되는데 2만 5천 원에서 녹기 시작하게 되면 12,500원까지 요만큼입니다. 차이가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다고 해갖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빠졌다고 만만해 보이죠? 나중에 폭락장 오게 되면 녹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상하게 더 빨라요. 고점에서 분명히 반토막 나는데 한 1년까지 걸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폭락할 때에서 들어가게 되면 반토막 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연말에 한번 고민을 하면서 요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 거니까 아니 이상한데 분명히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는데 반토막인데 왜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데 반토막이 나지? 이거는 직접 해보면 되거든요. 직접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고민하면서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힌트를 드렸으니까 답도 알려드린 거지만 이거는 본인이 직접 이해하면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당연한 거죠. 아주 정상적이에요. 25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깨지면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50%. 근데 2만 5천 원에서 12,500원으로 떨어지면은 반토막인데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게 야 많이 빠졌으니까 만만하다. 폭락장에서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 녹아요. 여기서 이만큼 있었던 게 녹는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뭐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녹는 속도는 그거의 몇 배 더 빠른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나중에서 급락할 때에서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급락할 때도 정확하게 바닥을 보고 물릴 거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임빌 바닥에 있다가 이제 바닥이 돌리고 나서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였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요. 지난번에 이거는 이쪽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뒤로 가서 종목이 뒤에 많으니까 자 초록뱀 미디어도 이때 당시 1,615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죠. 요거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초록뱀 미디어 다시 갈 거냐? 자 상승을 바닥에서 했죠. 떨어졌죠. 다시 올라갔죠. 떨어졌죠. 자 상승을 했죠. 이렇게 N자 준 겁니다. 주고 조정받았죠. 조정받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갈 건데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 생각하고 길게 보면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차트의 추세를 보면은 정상적이에요. 지금 이 채널을 그리고 있는 건데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내년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는 애들은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넘어갈 종목 중에 하나.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 그래서 이거는 164%가 올라갔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SM도 저 바닥자리에서 저렇게 바닥에서 돌리는.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돌리는 차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SM 8월 4일 날. 내년장에서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차트들은 SM과 같은 차트가 FM이죠. 요렇게. 작년에 8월 3일이면은 한 이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추세를 넘어가거나 돌리는 거. 이게 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추세를 넘어가면서 돌리는 차트들. 그리고 돌렸던 차트에서 조정받으면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튀고 상승 박스 다시 상승 아니면 하락인데 상승 박스 조정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한 이게 아주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상승 추세 전환하고 다시 횡보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 SM. 자, 다음으로는 이제 PI 첨단 소재. 이것도 31,000원에서 지금 118% 올라가 있는데 저번에 다 보여드렸던 패턴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이것도 참 지금 정형화된 패턴인데 자, 과거에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죠. 받고 박스권을 잡고 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고 그러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죠. 그래서 바닥 자리, 그다음에 돌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떨어질 때에서는 아마 2018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주성엔진을 갖고 있으면서 아마 욕을 계속했을 거예요. 이런 썩을 놈에 하면서 종목이라고. 왜냐하면 조정받을 때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틀린 건데 그리고 나서 항보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바닥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벌써 강한 상태로 이미 돌린 게 확실하고 기갑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많이 사 있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죠. 그럼 쟤네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라면 많이 사는 이유가 있을 거고 목표치를 길게 보면 자 길게 봅니다. 길게 보면 주성엔진이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았죠. 여기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여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정고점은 이제 여기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는 이제 25,000원 넘어가게 되면 이게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져요. 앞으로 계속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뭐 이쪽 이슈가 계속 되면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꽤 가요, 꽤. 이때에서도 바닥에서 한 800% 올라갔었는데 이때 당시 2,000원대에서 뭐 2만 원대, 18,000원대까지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그때 당시 800% 올라갔듯이 1년, 2년, 3년 정도 상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작년에 움직인 거는 별로 안 움직였고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길게 움직이면 2년 더 움직이고요. 짧게 움직여도 1년은 움직일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IT 섹터들, 주성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뭐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애들, 목표치들이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요 얘기 계속 자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면서 조정받으면 더 사시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작년에 이거 바닥에 있는 애들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350% 넘게 올라갔는데 5,950원에서 바닥에서 잡았더니 지금 계속 올라오는 종목들이고 이 원이 QNC도 이게 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요런 모양들 그러니까 덕산 네오록스도 바닥에서 돌리는 패턴들 전형적인 패턴인데 에코프로 678% 올라갔죠. 바닥에서 돌리는 패턴들. 그래서 지금 바닥으로 이렇게 쑤셔박혀서 내려가는 패턴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1개월, 2개월 더 걸릴 거예요. 근데 바닥에 쑤셔박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패턴들이 있죠. 그러면서 날바닥에 있으면 들어올리는 패턴들. 이런 패턴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찾았을 때 내년에서 걔네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 정도에서도 얘기하지만 1번 패턴과 2번 패턴이 있는데 1번 패턴은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가면서 강한 패턴, 그래서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그게 뭐냐?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2번 패턴은 비밀입니다. 왜냐면 2번 패턴들은 날바닥에 있는 패턴인데 쑤셔박혀 있는 것 말고 쑤셔박혀 있다가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들어올릴 때. 그래서 작년에서 에코프로 27,000원에 추천했을 때 이렇게 27,000원일 때 작년 27,000원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바닥에서 들어올릴 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아까 그 모양이 여기죠, 여기. 여기서 이게 들어올릴 때, 이게 지금 날짜로는 2020년 5월 8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5월 8일, 저거는 7월 21일이고,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올릴 때, 그러니까 들어올려야 돼, 뭔가. 들어올릴 때 공략을 하면은 거의 저점이 돼가지고, 그 와중에 다는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만 원짜리가 16만 원 가는 이런 재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굳이 아니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서는 그래도 몇십 프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 중에 몇십 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0%, 200% 올라가는 애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IT 섹터에서는 그런 애들이 꽤 나올 거예요. 또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이거 그때 당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쑤셔박혀서 떨어지는 걸 공략했던 건데 그 위에서도 5,000원짜리, 6,000원짜리, 7,000원대에서도 많이 추천했었던 거죠. 저 때에서는 후성이라는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에코프로, LNF 모두 2차 전지가 다 움직이는데 얘 혼자 수셔박혀 있길래 얘도 가겠지 해갖고 4,800원 추천했던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추세를 돌리고 추천하는 자리는 이게 돌리는 자리 있죠. 여기서 추천했었어야 돼. 여기서.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도 많이 추천했었던 이유가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바뀌죠. 지금 차트가 많이 올라가갖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늘리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자리. 이렇게 돌릴 때 사야 되는 거 돌릴 때. 그래서 바닥에서 돌리는 바닥주들을 여러분들이 내년에서는 집중을 좀 많이 하셔라. 그중에서 개별 중소형주 잡주들도 많지만 일단은 IT 섹터가 좀 안전하니까 IT 섹터에서 많이 찾아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이 내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1월 효과가 이유 없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에서도 이렇게 바닥에서 10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듯이 내년에서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들, 바닥에 있던 추천했던 종목들 다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내년에서도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서 집중 잘 하시면 바닥에서 큰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연말장 지지부진하더라도 화이팅 하시고 잘 갖고 있으면 대부분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불안해서 다 던지세요. 던지지 말고 제가 상담 방송을 또 하니까 거기서 많이 물어보시면 요건 더 가져가시는 종목인지 아닌지까지도 나중에 상담 방송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벌써 지난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네요. 2021년에 수익을 크게 안겨줬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2022년 다가오는 내년에도 이런 종목들, 비슷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저점 공략을 하면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줄 종목들이 대거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늘 이런 종목을 보는 눈을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험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함정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고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지난 숙제 중에 함정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은 바로 롯데손해보험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제 찍기 실력이 이번에는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코리안리를 제가 골랐던 것 같은데 숙제 종목 중에 이제 함정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이네요. 아니, 롯데손해보험이 왜 함정 종목으로 꼽혔을까요? 지난주 제가 이거 강의 시간대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당을 노리겠다 그러면 보험주가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보험주를 다 뽑아왔어요. 다 뽑아왔는데 이제 왜 정답이 왜 롯데손해보험이냐면 문제 중에 답이 있었습니다.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실적이 계속 양호하게 나오는 배당을 늘 매년 줬던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는데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줄지도 몰라요. 실적이 올해 그래도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까지 한 3, 4년 동안 배당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적자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은 삼성화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삼성화재는요, 실적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7,500억, 올해는 1조 1,000억, 그러니까 좋아졌죠? 내년에 좀 줄어들고 내후년에 또 다시 늘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매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아니고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얼마든지 돈 번 거에서 뭐 1조를 벌었으니까 올해 1조를 벌었으니까 어쨌든 월급이 기분 좋게 나가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뭐 실적들이 작년 대비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배당도 줄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작년까지는 8,800원, 재작년에는 8,500원, 2018년도에는 11,500원 이렇게 배당을 줬던 삼성화재고요. 그 다음에 DB손해보험부터 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배당을 올해는 지금 보니까 일단 봐야 되는데 작년에서는 잠깐 삼성화재를 맞죠. 삼성화재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은
2020년도 작년에서는 2,200원 줬고요. 그 전년도에 2019년도에는 1,500원 줬고요. 2018년도에는 2,000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죠. 마찬가지 컨센서스를 보면은 실적이 작년에는 5,60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7,200억.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기준으로 작년부터 재작년 이전에서부터 해서 가장 실적이 좋은 연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서 그래서 뭐 이쪽은 당연히 배당을 올해도 당연히 줄 거고요. 그리고 현대해상은 배당을 꽤 줘요. 얘는 한 4% 정도 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주를 사게 되면 물론 이제 4% 정도 배당 4% 넘게 주는데 이걸 사면은 그 다음 날에 4% 그대로 개파락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현대해상도 실적이 작년에서는 3,300억 벌었는데 올해는 당기 순이익이 4천억대.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봐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배당은 작년에 한 1,000원 정도 줬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좋았으니까 1,000원에서 뭐 많이 주면 한 1,200원 정도, 뭐 1,000원만 줘도 4% 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배당 수익이 좀 짭짤한 고배당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코리안리도 배당을 매년 300원, 270원, 500원, 450원 주고 있고 실적도 당기순이익이 작년까지 계속 흑자를 이어줬기 때문에 올해도 흑자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뭐 올해 딱히 문제가 되거나 배당을 못 받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실적이 지금 11%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롯데손해보험은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죠. 그래서 2019년도 적자, 그다음에 2020년도 적자, 2018년도에서는 흑자가 나기는 했는데 배당을 줬던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2017년도에 20원 줬고요. 아까 2018년도에 흑자가 났지만 900억 흑자가 났지만 배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줄지 안 줄지 이거는 회사 맘이라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아마 올해 보험주들 뭐 배당을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주는데 뭐 거기 맞춰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이 5 종목 중에서는 미운오리로 뽑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배당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지난주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보험주들 뽑아왔었고 그 보험주 내에서 왜 얘가 답이 됐는지 해답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관련돼서 저는 답을 틀렸지만 답을 맞추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함정 종목을 고르는 퀴즈를 내드리고 있는데 맞추신 분들은 한해서 이제 연말에 치킨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맞춰주시면 연말에 맞는 치킨 종목 여러분들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도 숙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숙제 복귀 종목들 이외에도 좀 급등한 예제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들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어떤 종목들이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로봇 관련주 한번 잘 보시라 그랬죠. 로봇 관련주. 이게 또 연초장이 또 시작이 되면 이유 없이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유가 없던 거는 아니에요. 아마 도지현 앵커님도 증권 아침 방송은 안 하시더라도 계속 보시고 저녁 방송에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렇죠? 삼성에서 사업을 이쪽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건 맞는데 제가 오늘 신의 한 수에서 그 관련주 몇 가지를 봤지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이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로봇과 여러분 집에서 쓰시고 있는 그 로봇 청소기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자세한 얘기 좀 그렇고.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제 종목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진 로봇 여기서 만든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이제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유진 로봇에서 만드는 로봇 청소기 클레이본가 뭐 로봇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사용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관계자들이 리뷰를 되게 열심히 보시잖아요, 전문가님이. 그렇죠. 이 제품이 네. 좋은지 안 좋은지. 네. 저는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관심이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좋은지 대충 압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얘는 중간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리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주가는 상승을 하죠.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 내지는 로봇 사업을 막 앞으로 삼성전자 강화를 하니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삼성전자가 유진 로봇 인수할 거냐? 저가 삼성전자면 인수 안 합니다. 이거 말고 더 발전된,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막 로봇이 막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덤블링하고 암벽 타고 막 이러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야지 이런 회사는 인수를 잘 안 하겠죠. 근데 기사를 보면 이런 기업도 인수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루머고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 기술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유진 로봇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연초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유진 로봇 나쁘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안 그래요. 주가와 상관없이 이 회사가 로봇 청소기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깡통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간에 주가가 거래가 실리게 되면요. 주가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얘기를 하고 뒤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이 로보티즈가 제가 13일 날, 12월 13일 날 로봇 관련주를 가져오면서 얘가 신의 한 수 종목이었어요. 왜 신의 한 수 종목이냐면 그나마 이쪽에 있는 로봇 중에서는 로봇다워요. 로봇다워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뛰어다니거나 막 그 균형 잡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굴러는 다녀요. 뭔가 이렇게 짚고 그 깡통 로봇이라 그러죠. 그냥 굴러는 다니고 뭐 약간 그 이족 보행 뭐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바퀴 달고 그냥 굴러는 달립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비싸 보입니다. 로봇이. 좀 제가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뛰어다니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로봇들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아 보이는 로봇들을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보티즈. 그래서 좀 더 좋아 보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 삼성전자가 얘를 인수할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이 정도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알아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게 재료라는 거거든요. 그 세력들의 거래량과 그래서 땔감이라고 그러죠.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로봇을 얘네들이 안 만든다고 해도 이름이 로봇만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웃긴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너 왜 가니? 딱 그냥. 1월 장이 또 그런 장이고 이유 없이 갑니다. 테마장이라 그러죠. 예전에 남광토건이라든지 아니면 이화공역이라든지 그 4대강 사업할 때 기대감으로 아주 엄청 많이 올라갔던 거 있죠. 결국 다 박살이 났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도 작년에서 지금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이 몇 회사 없죠. 근데 작년에서는 다 기대감에 바닥에서 100%, 200%, 300% 올라가죠. 결국 까봤더니 다 적자고 투자했던 거 회수도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해도 그때 당시는 잘 올라갔죠. 그게 기대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로보티즈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거래량과 세력들의 힘으로 계속 갈 거는 같은데 그런 이슈로 해서 진짜로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미지수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보티즈 그래서 그때 다시 뽑아왔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휴림 로봇. 휴림 로봇도 잘 갔죠, 지금. 로봇 관련주 다 잘 갔어요. 로봇 관련주들 바닥에서 아주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던 건데 13일 날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요거는 이제 로봇 관련주는 아니었는데 미래나노텍도 잘 갔어요. 잘 갔는데 그냥 수급이 좋아서 잘 갔습니다. 미래나노텍 잘 갔고 그다음에 인포뱅크가 제가 이제 그 함정 정보로 뽑았던 건데 되게 잘 가요.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때문에 잘 가는데 이게 함정 종목이었던 이유는 다른 종목들보다 목표치가 작았기 때문에 이미 이때 당시 13일 날에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목표치가 좀 작았다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당시 얘기했었던 얘는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근데 왜 이 종목을 다시 여러분들 뽑아드렸냐면 지금 많이 올라간 뭐 로보티즈 많이 갔어요 지금. 근데 로보티즈 얘기한 자리에서 뭐 굳이 뭐 자랑하자면은 13일 날에서 눌리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월요일 날에 방송한 이후에서 이제 수요일쯤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지금 몇 프로 갔냐면 55% 갔습니다. 근데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이 IT가 좋은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센서가 중요한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데 로봇의 센서는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싸게 먹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요? 카메라가 제일 싸요. 아. 제일 비싼 건 뭐냐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한 200억 정도 해요. 아, 네. 수십억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 부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격을 좀 싸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 같은 거 엄청 비싸죠. 그런 거는 이제 부착을 당연히 크기도 엄청 큽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 LDS라고 해가지고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자를 쓴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그 LDS 같은 거를 부착해서 청소기에 보면 LDS 제품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그래서 가격이 싼 LDS도 붙이고 그 다음에 레이다는 아니어도 라이다. 그래서 라이다 제품 같은 경우는 G80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데 이제 부착이 되는데 그것도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에 따라서 이런 센서들을 로봇에다가 좀 싼 거 끼거나 비싼 거 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서는 이제 이 센서 부분에서 이제 파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이죠, 결국. 인공지능이 이제 쓰이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대신하기 위해서 라이다와 레이더와 그다음에 LDS와 그 카메라 이쪽에 내년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텐데 그럼 인공지능 AI하고 그다음에 CPU 쪽과 그다음에 GPU, NPU 관련주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PCB 관련주들 이게 내년에서는 다 아울러집니다. 이게 왜냐면 딱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인공지능과 그런 제품들 많이들 나올 수 있으니까 IT 네. 섹터들의 얘네들이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IT 부품주들이 그 다음 애들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네. 계속 파생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급등한 예제 종목까지 복귀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희망을 좀 심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패턴 숙제 종목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급등할 종목이 나온다기보다는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숙제를 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숙제 종목 좀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한국전자인증, 카카오뱅크, 이월드, 하나투자증권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5개 종목을 좀 꼽아 오셨는데 금융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약간 결이 다른 친구들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출제 의도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 이미 답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고 네. 모르신 분들은 계속 봐도 모를 거예요. 아, 도대체 진짜요? 저기에 유사성이 뭐지? 뭐가 하나가 왜 미운 오리 새끼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사람은 벌써 보자마자 벌써 답을 낸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에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 아하 그래서 이 답이었구나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출제 의도를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나았을 정도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요 쉬우면 쉬워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제 풀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당연히 이 5개 종목 중에 조금 이질적이라고 느껴졌던 게 이월드라서 이월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카카오뱅크를 저는 오늘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5개의 종목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나는 이 종목이 함정 종목인 것 같다. 좀 결이 다른 미운 오리 새끼 종목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그 종목명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맞추시는 분들에게 연말 맞이 치킨 종목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출제 의도는 그러면 결이 다른 하나를 고르면 된다. 맞나요? 그렇죠. 결이 다른 종목을 고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출제 의도는 조만간에 그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거나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오. 한 번 움직이면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급등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하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거는 하나투자증권이 우세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찍지 한정 마시고요. 종목을 골라야 아니, 찍지 되는 마시고요. 거니까. 예예예. 알겠습니다. 전 찍기밖에 네네네네.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종목을 이제 골랐다. 카카오뱅크를 골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숙제를 함께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숙제 종목 중 한정 종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한국전자인증, 2번 카카오뱅크, 3번 이월드, 4번 한화투자증권, 5번 한화금융지주입니다. 이 중에서 문자샵 0082번으로 이 종목인 것 같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연말에 준비한 저희 이벤트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같은 번호 문자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